지속 가능한 민간교류를 위한 국민 공감대 이 부분 이제 마지막 저희가 한 말씀씩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행사 취지도 그렇습니다만 또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뭐 너도 나도 이제 방북 대북 접촉하겠다고 이렇게 약간 좀 어떤 면에서 무질서해 보이는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민간교류도 뭔가 좀 질서와 책임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에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홍사덕 대표님께서 100년을 내다보는 큰 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 주민과의 어떤 대북 접촉, 직접적인 대면 접촉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공감대를 좀 확보해 가면서 사실은 DJ 노무현 정부 때 교류협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9년 동안 또 중단됐다가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제부터는 뭔가 좀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지속 가능한 어떤 민간 교류 틀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계속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들 한 2, 3분 내에서 민간 교류에 대해서 혹시 꼭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이든 아니면 이제 주제와 좀 결부돼서 질문을 드리면 민간 교류는 어떤 질서라든지 책임 또는 국민적 컨센서스 확보 이런 키워드 범주 내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부터. 예. 민간 교류 그 문제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그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 현장에서 많이 있어 봤는데요. 통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 일반 민간인에게 주는 그 위협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통일이란 말은 우리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 영토의 회복이고 주권의 회복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또 북쪽도 거꾸로 마찬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이 부분으로 부딪히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실례로 이제 종교 행사를 한 우리 천주교 종교 행사를 하더라도 서로 다 손을 붙잡고 특히 북쪽 사람들은 많이 울어요. 손을 붙잡고 이제 통일을 노래를 부르고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서로.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또 못 믿어하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이제 민간인들 못 만나게 하는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의도를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에 있어 한반도에서 그 남북한의 이 문제, 민족의 문제, 심지어 통일 문제까지 그 사전에 먼저 이 사회에서 교육되고 시행되고 진행될 것은 평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가 우선 돼야지 통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통일하면 뭐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통일이 과연 우리 삶과 민족과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데 실제 평화주의에 대한 그런 이해와 노력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데올로기 통일 개념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남북 민간 이 교류도 제가 많이 하는 인도적 교류의 차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통일이라는 이유, 민족이라는 이유로 꼭 도와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이기 때문에 또 보편적 평화주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을 누구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라는 이유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민족이니까 도와야 된다. 내 식구만 무조건 도와야 된다면 그건 사실은 진정한 인도주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평화주의 인류 보편적 평화주의 개념으로 민간 교류든 인도주의적이든 이런 차원의 우리가 많은 접촉을 시도할 때 저쪽도 자기들 체제 위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쪽에서도 꼭 정복적인 통일 개념을 좀 포기하고 후수적인 통일 개념을 포기하고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출하는데 좀 더 남쪽 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상. 예, 뭐
교류 협력, 경협 뭐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사고를 실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으로 하고 이제 상호 이익을 찾는, 서로 이익을 찾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소중한 경험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 활발한 교류를 했다가 다시 한 10년 정도 중단을 하는 그런데, 과거의 잘못을 이제 되풀이하는, 뭐 실수는 할 수 있고 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문제를 점검하고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이 서로 이런 어떤 판을 못 깨게 하려면 서로 이렇게 서로 이익이 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함부로 깨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늘 제기하는 뭐 그런 예컨대 이제 그런 걸 상정을 해보면 지금 같은 구조로 다시 예전처럼 도로 그렇게 하는 구조도 있을 거고, 그 기회에 이게 개성공단을 북한 기업도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근데 뭐 중국 기업도 참여를 시키고, 또 거기 생산품을 북한 내수시장에도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연결망을 이렇게 관계를 많이 넓혀 놓으면 나중에 어느 한쪽의 의사로 그걸 깨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뭐 판매한 대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구조, 지금 뭐 예컨대 뭐 청산 결제라는 방식이 구상은 해놨는데 실제로 실행은 안 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제도를 촘촘하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3번의 이제 정권 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가 온탕냉탕을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 2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 평화통일 노력의 역량이 100이라면 그 절반은 남북관계 개선에 쏟을지라도 나머지 절반은 우리 사회에서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동일한 대북 인식을 가지고 국론을 통일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의 입장, 처지, 앞으로의 기대, 경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내가 수용을 해야 하는 우리의 일종의 실존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무조건적으로 국론 통일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론 통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거꾸로 긍정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남남 갈등의 존재. 그러니까 암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선 첫 걸음으로 암과 친구가 되세요, 이런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것처럼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더 지속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대북 인식의 차이를, 이 다양한 견해의 존재를 긍정하는 순간 남남 갈등의 절반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대북 인식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야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남북관계에서의 시행착오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보가 완전히 통제되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하나의 관점을 갖는 것보다 최소한 두세 개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야전에서 날아오는 포탄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두 개의 관측 지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한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적이면서 미래의 통일의 동반자라는 관점은 이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죠.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초당적인 대북 정책을 위한 국론 통일의 필요성 문제도 이러한 다양한 대북 인식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다 보면 상대의 주장에 내가 동의를 할 수 없어도 또 그렇다고 사력을 다해서 그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설득하려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30년 전 얘기지만 당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우리의 국시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하고 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보수는 통일 주장을 허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보수는 비록 그 자기 반공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반 위에서도 통일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 통일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언정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그 차이점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국론을 결집시킨다면 이를테면 진보와 보수의 공통 부분이라는 좁은 부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그 넓은 지점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죠.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을 목표로 이 통일 논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제 토론문의 제목을 북한 주민의 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더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시간 넘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북한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북한 주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남북 민간교류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변화 속에서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변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향, 즉 그들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변화 속에 그들의 삶의 미래,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추구하는 좀 더 나은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민간 교류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념에 대한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할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20대 중반, 20대 후반의 북한 우리 탈북 여성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달라졌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공포정치라고 하는 게 이 말을 한번 뱉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은 뱉지 못해도 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어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중반과 20대 후반의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저희가 한 40대 후반이나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순이 뭐니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 사회의 변화의 방향이 지금 제가 자료집에 실었던 것처럼 북경대 진진 교수가 얼마 전에 평양에 다녀서 썼던 것처럼 북한 사회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작동되는 구조로 나아가게 된다면 많은 부분이 우리 사회와 유사한 어떤 형태를 갖게 되고 유사한 가치관을 갖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이념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민간의 남북 민간 교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의 지점을 좀 저희가 찾아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청진에서 해상까지 장사하는 여성들이 한 달에 20차례의 차를 빌려서 군인 차를 빌려서 20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태로 어떤 물건을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쌀이야 대신 분유야 라고 해가지고 분유를 중앙에서 풀어버리면 이 여인은 청진에서 해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온 이 여인은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청진에서 해산까지 20개에 걸치는 통제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여인은 그들에게 다 돈을 대주면서 장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한 여인이 장사를 하면서 20개 군 통제소에 있는 군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일 거야 해서 분유를 넣어줘 버렸다. 그럼 이 여인은 한 달에 20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회로 줄어들 것이고 또 5회를 과연 이게 그럼 북한 주민을 위한 건가?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문에 다시 한국인 독자에게라는 서문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상상력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혁명이 남북한에 동시에 일어났다. 지금의 AI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에 동시에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세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기술 격차가 크니까 분명히 남한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이고 북한은 좀 더 낙후된 도시가 돼서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고로 열악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가정을 들면 과연 이것이 남한에서 더 빠르게 확산될지 북한에서 더 빠르게 확산될지 비교해 봅니다. 이건 분명 독재국가가 간 이점 때문에 북한사에서 보다 빠르게 그야말로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면적인 도입은 북한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 만약에 북한에서 이 AI라는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김일성 3부자의 사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놔. 아침마다 그 사진만 쳐다보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걸 연결해 놓고 주민을 감시하게 되면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가 된다는 거죠. 아침에 사진 보면서 밤에 꿈을 잘못 꿔가지고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얼굴로 쳐다봤더니 그게 불만으로 표시됐다. 그럼 이 사람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 이걸 보고 왜 이 멀리 떨어진 유발 하란이는 우리나라 가서 본 적도 없을 텐데 이런 상상력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그걸 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런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항상 북한은 우리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우린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변화에 이제 주목해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야 되고 그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민화협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 42페이지에 있는 걸로서 읽으면서 대신하겠습니다. 그 42페이지 보면 교류협력을 인간의 관점으로 확대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동일한 삶의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남과 북은 교류협력을 통해 미래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를 또한 극복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며 경제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남북분업과 협업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류협력 활동과 단체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념적 차원의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신뢰 회복 등에만 갇혀있지 말고 실천적 측면의 경제안보, 인간안보, 자연안보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소프트한 교류 협력 활동과 조직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양한 교류 협력 단체와 활동이 이루어질 때 북측의 파트너 역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만나고 또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동질성 회복과 다양성 존중도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곧 신뢰로 연결될 것입니다.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 관련 단체와 인물들이 많이 양성되면 특히 남북 간 안보 위기로 인한 당국 간 채널이 막힐 때 당국을 대신하여 대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주도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좀 정부 자체가 역량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역량 있는 교류 협력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이태우 예, 우선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남남 갈등 해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한은 뭐 시민사회, 국가, 경제 다 포함해서 북한보다 월등히 큰 역량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민주적이고요. GDP는 북한의 50% 정도, 50배 정도를 생산합니다. 50배를. 사실 남한의 방위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빼고 북한의 GDP만큼입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GDP보다 더 많다는 거고요. 한두 해만 지불한 게 아닙니다. 지난 탈레전 이후 30년 동안을 남한은 매년 북한 GDP 이상의 군사비를 써왔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크다고 해도 남한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재래식 국방에 관한. 거기다 한국과 미군이 매년 하는 훈련은 북한이 할 수 있는 훈련에 비해서 수십 배 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체 남한 사회가 북한 한반도 전체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북한이 처한 열세를 역지사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 남한도 워낙 이념적으로 굉장히 극단화된 대결이 있고 또 갈등도 심하고 또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있는 이념적으로는 편중된 사회라는 점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주 목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인도적 지원은 꼭 해야 되지 않냐, 정책 조건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군사통신선 같이 무장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 조치 같은 것들은 어떤 조건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큰 덩어리로 이념이 어떻건 뭐건 간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건 간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사회운동가로서 평화운동가로서 또 인권운동가로서 남한 내부에서 논쟁할 것은 해야 되고 분명할 것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주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포용하고 인내해야 될 것은 우리다라는 점에 대해서 남한 내부에서 분명한 합의가 만들어지도록 저는 논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을 먹어버릴 수 있다, 북한을 통합할 수 있다, 북한을 안정화할 수 있다라는 만용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그 점에서 이제 우리 김은주 선생님 얘기에 동의도 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나기 전에 이라크는 정말로 세속화된 나라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이었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저희도 언제든지 그 이라크에 갈 수 있었어요. 이라크에는 맥도날드 있었고요. 이라크에는 미국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관이 전국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이랑 전쟁을 치렀어요. 그 뒤에 이라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근본주의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 훨씬 적은 화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미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초토화됐습니다. 남이라크, 북이라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라크와 그 주변 나라들이 모두 무장 갈등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점령될 수 없습니다. 북한 군사주의는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조금 투자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북한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걸 70년 전에 북한이 착각했다가 남침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한반도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만 하면 남한을 통합할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고 적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쳐서 지금 있는데, 적어도 남한 내에서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고 우리 군사계획에서 북한 이부로 가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점령하지 않겠다는 계획, 그리고 무기로서 북한을 정말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남한 내에서 필요하다면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평화활동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싸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도 대단히 고맙고요.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우리 고경민 이사님께서 오늘 단일대정부는 짧고 그러더라도 민간교류가 긴 호흡으로 남북 간의 그 관계, 남북 관계 해소 개선에 중심을 잡고 나가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권은민 변호사님이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교류 없는 구도 제도화를 하자, 말씀이 굉장히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주 소장님께서 북한의 시장화와 변화에 입각해서 그 북한의 수요와 달라진 상황에 맞춰서 상상력을 발휘한 새로운 모델들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도 참 좋은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 이제는 단순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협력 방안들을 모색해보자는 말씀도 좋았고요. 우리 정 박사님, 가장 기본에 인간을 두고 인간 중심의 어떤 교류 협력, 이산가족 상봉, 인간을 어쨌든 중심에 두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 평화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실은 민화협 성격상 전체 총론 성격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종교교류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경협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면서 사실 남북한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어떤 시민사회나 정치 지형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